자, 과세 표준의 중요성은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 한 번 더 이제 우리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58쪽. 과세 표준. 예. 신고가에 의하는 경우 1번 원칙.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한다 그랬죠. 연부로 취득 아니고 연부가 나왔네. 연부라는 거는 1년 이상 분할 지급 조건. 연부를 합니다. 연부.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나누어 주잖아. 그죠? 할부라 이러거든요. 할부. 매월 주는 걸 뭐라 하죠? 월부. 매년 주는 거. 연부라는 겁니다. 아, 이건 2년 이상. 월부. 이거는 매주 주마. 주부. 잘 없죠? 매일 주는 거? 일수죠. 일부, 일수, 매일 준다. 그죠? 이게 이제 연부를 하는 거는 2년 이상입니다. 분할 지급. 예. 그럼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 금액을 말하며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500억에 샀습니다. 그죠? 세우내면 되죠. 이 500억을 이렇게 나누어 준다. 그죠? 100. 이걸 이제 연부 지급을 하거든요. 이렇게 2년 이상 분할 지급하는 거. 그럼 이럴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된다? 500을 한번 내는 게 아니라 이거 따로 내야죠. 요거 따로. 요걸 뭐라 부른다? 연부금액. 알겠죠? 연부금. 다 500은 총 연부금이고 하나하나가 뭐다? 연부금. 여기 과표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취득가액의 범위가 있다. 그죠? 범위. 그럼 우리가 요 얼마 주고 샀다 했죠. 그죠? 취득가액 얼마 100원 주고 샀다. 그럼 100원이 취득가액이죠. 요게 따르는 뭐야? 수수료 같은 거 들어가잖아. 수수료. 우리가 뭐 살 때 그죠? 중개 수수료 이런 거 이거 합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취득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간접 비용, 이런 비용이 있죠. 그죠? 이걸 다 더해라. 이 말이죠. 그죠? 예.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해놨습니다. 아래 보면 1번.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해놨죠. 예? 예. 우리가 이제, 원칙은 취득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모두 포함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100원에 샀다가 200원에 팔았다 하면은 100원 남았지만은 100원 살 때 비용이 20원 들어갔다 하면은 120원 주고 산 거잖아. 그렇죠? 그 비용 어떤 거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이 건설 자금, 어떤 건물 지을 때 그게 돈 빌리는 자금 이자를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걸 또 혼동하셔가지고 주택 지을 때 더한 이자. 그건 아닙니다. 여기 건설하는 것 같다는 거, 뭐, 건물 같은 걸 말합니다. 주택 자금 이자는 아니다. 할부 또는 연부금에 대한 이자. 요 이자도 포함해라 합니다. 연체로도 포함하는데, 단, 요거는 법인인 경우만 해라 합니다. 법인인 경우. 세 번째,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든지 대체살림 조성 비용 있죠.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뭐야? 농지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죠? 농지를 이제 밭을 대지로 전용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돼요. 그 농지만큼 다른데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세금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런 부담금을 지급한 게 있다면은 그것도 내가 부담했으니까 취득한 원가에 포함하라 이 말이고, 대체살림 조성비가 있죠. 그죠? 저 산에다가 나무를 깎고 거기에다가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럼 공장을 짓는 건 좋은데 살림 깎았잖아. 살림을 깎고 그 나무를 팼잖아. 그죠? 거기에 대해서 대체 살림. 다른 데 또 심을 수 있는 나무, 심을 만큼 그 비용 부담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대체 살림 조성비라 하는 겁니다. 거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그게 말하면 그 크기, 알겠죠? 만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공시가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 부담한 비용이 있으면 그것도 취득원가에 포함해라 이 말입니다. 취득해라 포함하라면 무슨 말이죠? 세금 더 내라 이 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죠? 모두 세금 내라 취득세 내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용역비 용역비 수수료 그죠? 이런 것도 세금 내라 취득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라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채무인수액이 있죠. 그죠? 우리가 채무를 인수했다는 거는 이런 게 있죠. 집 살 때 만약에 1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내가 전세 6천 안고 산다. 1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만약에 6천 들어있다. 전세 안고 사면 얼마에 살 수 있습니까? 4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4천만 있으면 되죠. 전세 안은 그 돈이 채무 부담입니다. 결국 내가 얼마에 세금 내야 되죠? 1억에 대한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1억짜리 집인데 전세금이 6천 들어 있습니다. 내 돈 4천원 나갔지만은 취득세는 1억짜리에 대한 세금 내야 되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전세 부담금이 채무 인수액이라 이겁니다. 그것도 포함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1억에 세금 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아래 그 방금 했던 1번부터 5번까지 좀 읽어보세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다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 또 포함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문제가 간혹 출제됩니다. 두 번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 요거는 포함하지 마라 이겁니다. 1번 광고비 같은 거 이런 거는 비용 처리해라. 두 번째 전기 도시가스 이런 도시가스 자기 부담금 이런 것도 비용 떨어라. 세 번째 이주비 이사 비용이 있죠. 이런 것도 제외. 지작물 보상과 별개로 보상성료 지급되는 이런 것도 비용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도 제외한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지급한 위약금, 지체상금, 또 위약금 등 이런 거는 모두 제외해라 이겁니다. 됐죠? 2번 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경우 신고 또는 시가 표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 말씀,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요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은 요걸로 한다. 이 말입니다. 3번,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그죠? 그 국수공판장법이라고 그랬죠? 거기 봐, 1번 나오면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나오죠. 그 조합이라는 거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쓰레기 매립 조합장 이런 거.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 있고 공매나 경매 그리고 민사 소송에 의한 확정 판결문. 그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화해나 포기나 인락이나 의제 자배 요거는 제외한다 돼 있죠. 또 법원이 작성한 장부입니다. 그죠? 원장이나 보조부 이런 장부로서 입증되는 것. 그리고 공인중개사, 신고에 관한 법률, 신고서 검증이 이루어진 지죠. 즉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도 인정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번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과세표. 이거는 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신고가액이지만은 그 금액은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은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특수한 경우 나왔다 그죠? 거기 보면은 종류 변경, 지목 변경 나왔죠, 그죠? 예, 종류 변경이다, 지목 변경 나왔습니다. 그 정가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종류 변경이나 지목 변경했을 때 그 정가액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밭을 대로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예, 내가 밭을 대로 요 밭의 시가 표준액이 100원짜리였고 대가 130원 되었습니다. 지목 변경하고 나니까 그럼 값이 올랐잖아, 그죠? 요거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정과 분. 그 세금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입증되는 경우에 그 비용을 하고, 3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소하는 취득하는 경우 있죠. 그죠? 이 법인이 아닌 자 하는, 이 법인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영리법인이 아닌 자가, 영리법인, 아닌 자가, 영리법이 아니라 비영리법이죠. 그죠? 예. 영리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로서는 100분의 90% 이상만 입증해라. 나머지는 계산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영리법인이 아닌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그 법인 장부에는 몇 프로만 입증하고 90%. 나머지는 계산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80% 입증하면 된다. 틀렸죠. 그죠? 90%입니다. 다음 4번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했다. 우리가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했다는 것은 이 말이죠. 집 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집이라는 게 땅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죠? 항상 그 땅을 밑에 받치고 있잖아요. 그죠? 집 샀다 하는 거는 땅을 샀다 하는 거는 땅 한 가지만 살 수 있지만 집을 샀다는 거는 반 두 개를 산 겁니다. 건물과 토지를. 그렇죠? 이걸 우리가 두 개 이상 복합 건축물이잖아. 그죠? 다르죠? 토지와 건물. 전혀 다릅니다. 그죠? 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1억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샀으면은 요 건물과 토지를 나눠줘라 이겁니다. 1을 가지고 요거 얼마에 나눠줘라 이 말이에요. 나누어서 기장해라. 왜? 건물은 시간이 경과하면은 점점 뭘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가치가 감소되죠. 그죠? 감가상각비에서 떨어나가야 됩니다. 장부상. 이거는 강사 안 하잖아. 주된 원리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건물은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함에 따라서 그 가치가 좀 감소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눠줄 거냐? 이거는 요 공정시가에 따라 나눠라 이럽니다. 공정시가. 여기서 공시가 뭘까요? 그렇죠. 시가 표준액입니다. 아시죠? 자, 우리가 시가 1억짜리가 시가 표준액 하서 시가 표준액은 시가보다 좀 적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좀 낮춰 해놨죠. 옛날에는 이게 한 30%예요. 30%. 옛날에 30%, 40%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가지고 아파트는 거의 한 8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그래도 어떤 거는 60%도 있고 50%, 70% 이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번만 나오잖아. 그죠? 예, 등기부등본 뒷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식 얼마 하는 거는 다 알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건물 같은, 내 집에 지금 얼마 되어 있다는 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 건물과 토지죠. 그죠? 만약에 알아보니까 이게 시가 얼마냐, 시가 표준액이 보니까 요거는 만약에 3천 잡히가 있고, 요거는 3천 잡히 있고, 2천 잡히 있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가. 그러면은, 요거 비례 나눠라, 이 말이죠. 그죠? 2대 3으로. 알겠죠? 그럼 여기 얼마? 4천만 원. 요건 얼마? 6천만 원. 요래서 장부에 기재해놔라. 집을 산 게 아니고, 건물 4천만 원과 토지 6천만 원 취득했다. 요래 해놓고. 요거는 감가상각, 정액법이나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이런 감가상각법에 따라서 이거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감가상각 해 나가야 된다. 알겠죠? 그 때문에 요 나눠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61쪽에 3번 시가 표준의 산정 방법이다. 그죠? 그 산정 방법은 우리가 시가 표준액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아시죠? 토지는 뭐라 한다? 개별 공시지가. 이제 이게 개별 하는 말은 필지별. 토지는 모양이 똑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하나 필지별 공시지가. 공시지가. 땅값.
그죠? 공시지가죠. 그죠? 토지는 공시지가다. 이랍니다. 공시지가. 이걸 이제 시가 표준액이라 이러죠. 그죠? 시가 표준액, 공시지가로 한다. 과거에는, 이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등급제였습니다. 토지 등급제. 뭐, 1등급부터 300등급이죠. 1등급, 300, 200, 150 등급제에다가 이게 이제 공시가 바뀌었죠. 이 바뀌는 것이 1992년에 바뀌어가지고 이게 96년 돼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시작을 이제 92년 해서 그 전국에 다 이제 바꿨죠, 그죠? 이 당시에는 그냥 등급제였습니다. 옛날에는 92년도 했으니까 벌써 세월이 상대월이 지났죠. 한 30년 가까이 지났죠. 정확히 하면 28년 지났네, 그죠?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바뀌면서 여기 바뀌었죠.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공시가를 바뀐다. 이거는 말하면은 그냥 주무구구식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실제 이제 이거는 감정평가를 했죠. 땅값 평가 제도를 했습니다. 그 감정평가를 하니까 감정평가사가 필요했죠. 전문가가 그죠. 이때 생겼다는 게 이때. 시험이. 이때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감이 많겠죠. 전국의 땅을 감정평가 안 된 땅을 전부 감정했으니까 수입 많았습니다. 그죠? 그게 90년대. 이 90년대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각광받았던 직업이 이겁니다. 감정평가사. 뭐 지금도 괜찮죠. 그죠? 예, 지금도 뭐 2000년에 왔어도 뭐 감정평가사 하면 그래도 사회적 지위라든지 보수 면에서라든지 괜찮습니다. 그죠? 이 감정평가사라는 제도가 이게 이제 생기지. 이런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이걸 옛날부터 있었죠. 옛날. 이 등급이 있을 때부터 있었고, 아주 오래됐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부터 있었습니다. 1945년도부터 생겼으니까 오래됐죠. 그죠? 오래됐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1차, 2차가 있는데, 1차만 합격하면은 2차는 영원히, 2차 시험만 보면 요걸 영원히 면제입니다. 이것만 되면 합격되는데, 그때는 뭐, 지금의 중개사 시험은 1차 한번 합격하고 나서 2차 시험 만약 불합격했다. 내년에 1차 면제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 공인감정사는 1차 시험 한번 합격하고 나면 영원히 면제. 이 보면 돼요. 토지평가사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적과, 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 출신들이 이제, 퇴직하면은 이 자격증 줬죠. 자격증이 이제 그 말하면은 경력이 몇 년 이상 일하면은 뭐 간단한 시험 하나 보고 이거 좋습니다. 그때 이때 이 감정평가서는 2차 보면 2차를 어디 보나 하면 감정원에 가서 하는데 감정원에 가면은 2년간 해요. 2년간 실무수습. 2년간 실무수습을 하는데 돈을 안 줍니다. 월급을 안 주고 자기 도시락 가져가 가지고 2년간 그냥 다니다가 감정평가서 자격증 시험 봐야 됩니다. 실무 경력을 갖다 감정해서 하는데 합격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취업할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럼 이런 가지고 하겠습니까? 자기 돈 들여가면서 수입이 없는데 그때 한참 젊은 학생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이 합격해놓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 언제? 이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감정평가사 됐죠. 그럼 여기에 자격증 따는 사람도 이리 가버리고, 이 사람들도 이리 다 들어갔죠. 제가 뭐 그냥 여담입니다만은 사람은 운때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죠? 살아가는 것도. 아시겠죠? 그죠? 좋은 때를 만나서 또 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참 능력은 참 대단하신 분 있고, 진짜 그런 참 실력도 있는데 또 때를 못 만나가지고 참 이래 힘들게 사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예.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별 볼 없는 사람이 별 볼 없는데, 사실 뭐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그 당시에 뭐 하려고 하면 세무사나 공인회사 공부하지, 그죠? 이거 해놨다가 뭐 할 일도 없고 하니까 2년만 다니면 다 됐거든요, 이거요. 감정원에 가서 2년 실무하면 되니까 감정원에서 또 출제를 하니까 다 합격합니다. 따놨었다. 뭐 백정석에 자격증했지만 따놨었다면은 이에 와서 뭐 난리 났죠. 여기 오면은 연봉 1억인데 혼자 합니까? 직원들 10명 데리고 있으면 10억 아닙니까? 20명 데리고 있으면 20억 아닙니까? 20억인데 다 그 수당도 또 받지. 수입 대단했죠. 이런 양반들이 시대를 잘 하고 나는 분들은 좋은 또 저런 좀 기회를 얻게 되고, 기회를 하는 건 항상 준비 있는 자에게만 오는 거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도 이 공인중개사 준비를 해서 다 준비해놨다가 또 좋은 기회, 그런 또, 우리나라도 기회의 땅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자꾸 이제 말이 약간 이제 뭐 어깨를 잽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 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그죠? 예, 외국에는 없는 왜 버스 몇 분 후에 온다. 이런 게 외국에는 없답니다. 우리나라만 있다 가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보면은 뭐 휴대폰이라는 이게 많이 뭐 세계 수준인데 부동산 쪽은 아직 미개척 부분이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못 들어가잖아. 그죠? 외국에 훨씬 못 미치죠. 부동산 쪽은 앞으로 개발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 준비를 하시면서 앞으로 충분히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한번 또 좋은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있었고, 이제 여기 뭐 됐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건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 있죠. 50만 평을 선정해가지고 표준지를 해가지고 그 표준지를 매년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느 지역에 평가했으면은 다 할 수 없잖아요. 땅마다. 그죠? 이 근처는 말하면은 몇 브록째 있는 거다. 그 뭐 사용 용도가 뭐다 해 따라가지고 정하는 겁니다. 그럼 요 감정가액이 얼마다 하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할 수 있는 요 자료, 토지 가격 평가 기준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군수들이 요걸 합니다. 각 시군별로. 그걸 우리는 개별 공시가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개별적으로 합니다. 필지별로 한다 해서 하고. 그럼 건물은 어떻게 하느냐? 건물도 그마다 다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건물은 기준 1제곱미터에 지금 한 60만 좀 될 겁니다만 6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의 그 구조에 따라서, 건물의 그 위치율에 따라서, 건물의 장가율에 따라서, 그리고 가감산 특례에 따라서 정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구조가 뭐냐, 이 구조,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 이런 구조를 우리가 100%에 잡아요. 100%는 1이니까 할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이 구조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철 구조다. 그럼 요 130%, 강도에 따라서 1.3이니까 이 돈이 더 올라가겠죠. 그죠? 시멘트 구조 하면 90%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위치별,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이런 건물의 땅이 1제곱미터에 80에서 120m를 100% 잡고, 요거보다 내려가죠. 그죠? 내려가면 90%, 올라가면 110을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위치별 지수가. 그리고 잔존 가치를 나오죠. 이 건물이 만약에 50년 쓸 수 있는데, 지금 30년이 지났다. 몇 년 남았습니까? 20년 남아있죠. 전체 50년 중에서 20년 몇 프로 남아있습니까? 40% 남아있네? 잔존 가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합니다. 건물은. 이러면 복잡해지죠. 그죠? 하나하나 하는데 복잡해지니까 이제는 이것을 갖다가 일반 건물은 건물과 토지를 묶어서 정해버립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왜? 이거는 세금 징수를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잖아. 그죠? 세법은 왜? 세금을 자꾸 묶는 거, 줄이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세금 징수를 왜 하는지 좀 간단하게 간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국민한테 편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징수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안 해. 이런 복잡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 그냥 건물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 단독주택도 그래 정해놨잖아 지금 그죠? 아파트도 정해놓고 단독도 정하고 일반 건물도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토지는 뭐라 한다? 공시가. 건물은 뭐라 한다? 시가 표준액. 이래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말을 사용하실 때 시가 표준액이라 하는 말 나오면은 건물, 토지 하면은 뭐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이러면 되고, 건물 하거들랑 시가 표준액, 결국 이 말이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이 말 나오나 이 말 나오나 같은 말이니까. 공시가가 시가 표준액이니까. 혼나지 마시고,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또 있죠. 그죠? 나머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도 있을 거고, 선박도 있을 거고, 항공, 이거죠. 이거. 자동차, 기계, 항공에서 이거 다 정해놨습니다. 그 정해놓은 게 이제 그거 보면 우리 책에 한번 보세요. 아래 61쪽에 아래 보시면 토지도 보이고 뒤로 넘겨볼까요? 주택도 보이고 건축물도 보이고 선박 쭉 정해놨죠. 그죠? 이런 거는 참고입니다. 참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시험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과세표준. 이제 과세표준은 확실히 아시겠죠? 핵심이 뭡니까?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신고 금액은 시가 표준액, 이게 누가 정해놨다? 정부에서. 더 들어가면 물론 국토교통부 뭐 장관이 정해놨습니다. 그죠? 그 금액 이상으로 신고해라. 최소.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이하 신고했다? 안 되죠. 그건 안 돼. 인정 안 해. 근데 이하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언제? 국수공판장법. 그런데 판결문에서 제외전이 하나 있더라. 화해, 인락, 포기, 의자 이런 경우는 서로 간에 합의해서 되니까 이거 조작이니까 제외 안 해주겠다. 이게 과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그 뒷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